자, 오늘 13주차 1교시 3D CAD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원 교수이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과제를 참 충실히 잘 내주고 있는 학생들은 쭉 잘해주고 있고, 뭐 수기로 제출을 하던, 뭐 실습형으로 제출을 하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찍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고, 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얼굴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나온 얘기는 없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이제 나와가지고, 대면 형태로 직접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는 얘기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이제 작업형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습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 16주차를 향해서 우리가 좀 달려가고 있고, 현재는 13주차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에 기말고사를 진행을 한다면, 물론 이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 중에 기말고사 과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예,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했던 강좌들을 뭐 이미 앞에서 뭐 출석 체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도면에서 수입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튜브라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적용되는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왑이라는 기능은 사실 지난 시간에는 되게 컴팩트하게 설명을 했던 거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6번 과제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와닿지는 않겠지만 2학년이 되면 아마 이제 선배들도 현재 지금 그러한 상태인데 산업기사 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사출이나 이런 시험에 대한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16번과 같은 이런 유형의 도면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제 도면이 지금 가공 도면으로 출제가 되는 도면인데 이러한 도면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음,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도면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이 내용을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도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새로운 기능을 먼저 어떠한 원리로 실행이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바로 16번을 그릴 건 아니고 먼저 연습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X를 새로 만들기를 켜서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제일 먼저 지금 16번 도면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 원통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앞에서 원통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을 이미 아이콘으로 추가를 해놓은 학생들은 아마 본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저는 지금 원통을 새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원통에서 저는 원통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오늘은 그릴 게 아니고 옆으로 뉘어서 그리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자, 지금 이러한 형태, 이렇게 동그란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축이 누워져 있는 형태. 네, 대부분은 Z 방향으로 따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는데 옆으로.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X축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향으로 원통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을 실행해서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방향이 역시 Z방향으로 항상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이 놈을 자, X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직경과 높이를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직경 값은 제가 임의대로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직경 50의 높이를 한 200mm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직경 50의 높이가 200인 원통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원통의 한 절반 정도만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예, 아유, 참, 자꾸 펜이 잘못 나오는데, 요렇게 반으로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남겨주고요. 아래쪽을 잘라낼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잘라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바디 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미 여러분들이 2D CAD에서도 사용을 해봤을 텐데, 바디를 트림해서 자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쓸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것을 소세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 부분에다가 칼을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이 부분이 잘리겠죠. 그 원리와 똑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디 트리밍을 할 때 위쪽의 타겟에서는 먼저 노란불이 나오는 부분에서 바디를 선택을 하라는 이 부분에 딱 노란불이 뜹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자르려고 하는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툴 옵션, 툴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될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켜서 노란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면이나 평면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X, Y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 평면을 기준으로 현재 잘라내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위에를 남기고 아래를 자르겠다 그랬는데 현재 상태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반전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서 반대쪽 부분을 날려줍니다. 확인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도형으로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도형을 뭔가 그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면 먼저 XY 평면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Y 평면에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면이 되겠죠? 확인을 하고 자, 이 자리에 우선 우리가 오늘 도형으로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니까 사각형 같은 형상으로 그냥 일단 단순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치수 상관없이 일단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밑바닥에 사각형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각형을 돌출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사각형이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네, 이때 올라오는데 이때 불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크게 지금은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어서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결합으로 안 하고 업슴으로 하게 되면 원통과 이 사각형 바디는 두 개가 따로따로 놀게 되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인 분리가 된 상태로 대충 우선
돌출을 한번 시켜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때 값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기능을 응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본 영상을 보고 한번 치수가 다르더라도 응용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계 라인이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두 개가 지금 합쳐지진 않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새로운 기능을 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 곡선이라는 부분도 있고 원래 곡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용 버전을 쓰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어떠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각자 개개인이 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화면에서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곡면이라는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찾기 위해서 이 메뉴 옆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제가 찾으려고 하는 곡면이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곡면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돼서 지금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원래 곡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초기 때는 이 부분에 있는 기능들을 쓰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곡면 옵셋. 옵셋 기능은 이미 스케치에서도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서 복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기능인데 면으로 옵셋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곡면 옵셋을 찍고 자, 이때 가급적이면 이 선택 필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연습을 할 때는 단일면으로 해주세요. 간혹 바디면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면일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제가 이 잘라진 원통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버려요.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의 면, 단일면으로 면을 이렇게 윗면 보면 윗면이 하나만 잡히도록 이렇게 옵셋이 되는 상황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mm 정도가 위로, 물론 아래로도 됩니다. 반전을 쓰면. 자, 위로 적용해서 옵셋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지금 하늘 색깔로 보여지는 면은 자, 옵셋이 이렇게 곡면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돌출이 되어 있는 형상, 우리가 아까 이 처음에 원통을 시작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바디 트리밍이라는 기능으로 평면을 이용해서 절반을 잘라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디 트리밍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바디 트리밍을 쓰고 바디, 내가 자를 부분이 어떤 거냐? 나는 요 놈을 찍겠다. 그쵸? 그 다음에 면 또는 평면을 선택해라 했는데 아까는 여러분들이 평면을 찍었다면 지금은 면을 찍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면이 바로 옵셋이 된 이 곡면이 되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전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이 잘리고요. 다시 한번 반전을 누르면 위에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저는 위에를 잘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객체를 숨기는 작업을 해봤었는데 숨길 때 컨트롤 B라는 키를 가르쳐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B를 선택을 합니다. 클래스는 면만 선택을 해서 이놈은 숨겨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아까는 그냥 돌출이 되면 얘가 일자로 올라오는 형상이었겠지만 정확한 간격을 5mm만큼을 줘서 옵셋이 된 형태로 보니까 이렇게 옆에 측벽에서 지금 제가 F8번 키로 딱 이렇게 돌려봤을 때 정확하게 옵셋이 된 모양으로 곡면의 형상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무리를 할때 홈 메뉴에 있는 결합을 쓰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덩어리를 합쳤을 때 이제 하나의 도형으로 형상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방법을 제가 우선 여기까지의 순서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는 기능은 바디 트리밍과 곡면 옵셋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제가 2번을 연속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는데 아까는 사각형으로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이 똑같은 작업을 다 지워주고 원통 하나, 트리밍까지만 놔두고 딜리트 키로 싹 지웠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반쪽만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곡선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곡선이라는 메뉴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A자 형태로 나와 있는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용 버전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메뉴 배치가 좀 다르다면 항상 이쪽 돋보기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 글자를 쓸 때 쓰는 메뉴인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인 게 X, Y 평면에 쓸 건지 또는 YZ에 쓸 건지 XZ에 쓸 건지를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공간상에 아무데나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얘는 어떤 공간에 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것처럼 아무데나 막 찍으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어디다가 찍으려고 하냐면 이 바닥 쪽에다가 지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대충 갖다 찍어봐도 바닥으로 글씨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 X축이나 또는 Y축의 방향이 보이는데 이 화살표를 끌면서 위치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위에서 잘 안 보이시면 바닥을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현재 글자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 건지는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글을 쓰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체 자체가 영문보다 우리 한글이 좀 커브들이 더 많이 있는 형태를 띄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인데 이제 연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양을 하라는 거지만 뭐 굳이 한글로 하고 싶다면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문자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D CAD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방향이 정위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살짝 화살표를 내려서 조금만 위치를 가운데로 뭐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좀 글자 크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에 구슬들이 보여요. 구슬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위아래로 구슬들을 잡아당겨 보면 크기 조절되고 화살표로 위치 조정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손에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제 설명을 보면서 구슬 방향으로 또는 요 동그란 호 사이에 있는 요 호 사이에 있는 구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끌어서도 할 수가 있지만 끌면은 우리가 각도가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뭐 90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정확히 틀어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0도 방향으로 돌아가고 확인. 자, 눌러서 3D CAD라는 작업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돌출을 씁니다. 아까랑 지금 순서는 동일한데 제가 사각형 대신에 텍스트를 쓴 것 뿐이고, 자, 여기에서 돌출을 합니다. 자, 이때 3D를 선택을 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확인을 합치기 안 하고 확인할 겁니다. 확인. 아까 했던 거랑 방법은 같은데 형상만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곡면으로 가서 옵셋. 자, 역시 5mm로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지금은 글자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디 트리밍. 자, 그럼 바디는 나는 글씨로 하겠다. 이때 글씨가 객체가 따로따로 잡힐 수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추가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러면 바디가 5개가 되겠죠. 그리고 툴 옵션에서 면을 찍어 주시면 자, 이 면을 기준으로 글자 역시도 그 문자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요. 자, 컨트롤 B 하시고 면을 숨겨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멋있는 글자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금은 이렇게 돌출이 된 형태를 우리가 양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각의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내부로 파는 작업도 동일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 중에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금형품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서 글자의 기능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익혀보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디 트리밍과 곡면 옵셋을 이용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형상만 바꿔서 지금 실행을 해봤는데, 자, 지금 제가 잠깐 메모장을 열어서 자, 화면에서 메모장을 열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기능을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크게 써서 일단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한 내용은 바디 트리밍. 그죠? 바디 트리밍으로 뭘 했었냐면 면이나 또는 곡면을 이용해서 곡면을 툴로 사용하는 거였죠. 사용해서 바디를 잘라내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여러분들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했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돌출이 아니라 곡면 옵셋 기능입니다. 이미 옵셋 개념은 우리가 선의 개념으로는 해봤었는데 면에서는 아직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해봤었죠. 근데 이 메뉴는 어디에 가야지 있었냐면 곡면 메뉴로 들어가야 됩니다. 곡면 메뉴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에서 곡면 메뉴에 있는 곡면 옵셋이라는 기능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존의 면, 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턴 평면, 지금 XYZ에 있는 데이턴 평면도 가능하고 또는 겉에, 우리 솔리드 형상의 겉에 있는 면들, 기본적으로 도형의 외형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면이든지 옵셋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좀 주의를 해라 했던 것들은 선택하는 필터에서 뭐 단일면을 선택을 하시라고 했던 거. 바디면이 선택이 돼 있으면 전체 면이 다 선택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텍스트라고 아까 A라는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텍스트는 어느 경로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그냥 홈에서 찾으시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곡선이라는 메뉴로 가서 텍스트 기능을 찾아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글자를 사용할 어디를 평면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크기 조절은 구슬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작업하려고 하는 어떤 메인 기능을 쓰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기능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기능을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내려놓고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자, 여기서 자, 원통에서 반만 잘려진 형태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쓰기 전에, 글씨를 다시 한번 쓰고, 자, 곡선에 가서 텍스트 쓰고, 난 바닥에 글자를 쓰겠다. 3D CAD로 우선 확인. 자, 바닥에 써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출을 아까는 먼저 했었거든요. 먼저 하고 나서 면을 옵셋한 후에 잘랐잖아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곡면을 먼저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하면은 지금 옵셋이 먼저 됐어요. 자, 그렇죠. 자, 하시고 나서 다시 홈 메뉴로 가서 이제 돌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뭐가 달라? 어차피 올라가면 똑같은데 아까랑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와는 순서가 달라진 게 지금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출 옵션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은 우리가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의 높이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값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대칭값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지만 여기에 뭐 다음까지, 선택까지, 연장까지 이런 옵션들은 아마 잘 못 써봤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다음까지라는 것을 썼다. 그럼 지금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 여기서의 다음까지라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바로 딱 다음에 만나는 면까지만 돌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만 돌출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돌출이 돼버리면 안에서 묻혀버리게 돼요, 도형이. 그럼 우리는 실행이 됐는지도 모르게 예,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를 그냥 보고 말게 되겠죠. 그런데 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택까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연장까지라는 부분과 선택까지라는 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오늘은 선택까지라는 부분을 먼저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까지라는 건 내가 어딘가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지정하는 데까지만 올라와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노란불이 객체 선택을 하라고 켜지면서 지금 여기 화면 상태를 보게 되면 돌출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얘는 몰라요. 그래서 이 선택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다 찍을 거냐면 요 면이 있는 데까지 하면은 내가 찍은 면까지가 돌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일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곡면형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선택까지일 때 요 면을 콕 찍어보면 역시 곡면이 있는 데까지 에워싸는 형태로 돌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트리 구조를 봤을 때 아까의 구조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텍스트를 쓰고 곡면 옵셋을 썼지만 아까와는 달라진 게 바디 트리밍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면을 이제 컨트롤 B를 눌러서 면을 숨겨주고 형상을 보시게 되면 결합을 했을 때 아까와 동일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번째를 정리합니다. 자, 작업하는 방식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자, 작업 순서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예, 우리가 먼저 돌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예, 곡면 옵셋을 했어요. 예, 곡면 옵셋을 한 다음에, 예, 다시 그 옵셋 면을 이용해서 바디 트리밍으로 잘라냈죠. 예, 이게 우리가 처음 했던 방법인데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기능은 예, 먼저 곡면 옵셋부터 했어요. 무조건 면에서부터 옵셋부터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예, 뭘 들어갔었냐면 자, 돌출을 쓰는데 단 돌출 옵션에서 예, 감 말고 어디까지였죠? 면이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돌출해서 아까 선택까지라는 옵션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까지라는 옵션으로 그 선택까지가 어디냐면 곡면 옵셋을 한 면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까지로 해서 면을 선택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바디 트리밍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능이 더 편리한지, 요걸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잘만 응용을 하게 되면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형상과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결과값은 같지만 지금 했던 기능과 또 다른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필기해 놓은 기능들, 예, 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특히 수기로 작업하는 학생들은 요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 적어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처럼, 예, 글씨를 한번 써보시고, 도형으로도 한번 써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따로 과제는 없습니다. 1교시 과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보고, 아, 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응용을 해서 교수님한테 한번 내가 보여주고 자랑을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과제를 제출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날로 실력들이 계속 일치월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강의를 계속 시청을 안 하고 있거나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잘 학습을 하지 않는 예,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마음이 처음과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교시를 기점으로 지금 13주 차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6주 차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그만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비대면으로 서로 지금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1학기 3D CAD 과목에 대한 학점 점수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뭐 전체 학생이 다 A뿔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점수를 주는 우리 학교 시스템이 전부 다 A뿔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몇 프로까지는 A뿔, 그 다음은 A0, 그 다음 B뿔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같처럼 제가 뭐 여러분들을 다 A뿔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추후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평소에 과제 제출을 잘해줬던 학생들, 예, 그리고 시험 결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험을 모델링 작업을 잘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좋은 점수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정리했던 내용들, 예, 요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내용들을 잘 학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